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비틀리고 구부러진 역사를 특검이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이 세우고 있는 거지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저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실 혐의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 내란을 일으키고도 버젓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고도 저 미치광이 내란 수괴는 아직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악마의 미소만 날리고 있지요. 어리석은 윤석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봅니다. 특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그리고 윤 정부 때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불러서 조사하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이 모두 특검 조사에서 진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지요.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자업자득이죠. 모두가 정신을 차리는데 여전히 윤석열만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복숭아 맛집이죠. 또 새로운 복숭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대극천 복숭아입니다. 지난번에 모양은 천도인데 속은 백도처럼 하얀 신비복숭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고 선물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아주 자신 있게 대극천 복숭아 준비했습니다. 대극천은 유럽의 납작복숭아라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맛있고 우리나라 딱딱이 이걸 섞어서 만든 품종이랍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이 복숭아는 뭐라고 그럴까? 막 이렇게 복숭아가 즙이 쭉쭉쭉 흐르는 백도 황도 이렇게 익기 전에 이건데요. 오래 씹어보세요. 정말 야 이런 복숭아가 있구나.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이 대극천 복숭아도 신비복숭아처럼 1년 중에 7월 초에 딱 2주만 맛볼 수 있는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이걸로 2kg을 25,900원에 무료 배송 보내드리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요새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참 정어리몰은 이런 거 잘해요. 전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싸게 여러분께 드리면서도 이번에 아주 특별히 쿨 썸머 이벤트를 오늘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정어리몰에서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이거 고급 손 선풍기 무료로 보내드린답니다. 정어리몰에서는 19,900원에 사실 수 있는데 이번에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 고급 손 선풍기 시원하게 복숭아도 드시고 시원하게 선풍기도 받으시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쿨썸머 이벤트는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겁나게 덥지요. 지금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은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더울 때 제가 더위를 이기는 비결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 이렇게 땡볕이 내리쬐야 곡식도 잘하고 과일도 잘 여물고 그렇게 되니까 참을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야 더러운 것들이 죽습니다. 균들이. 어떤 더러운 것들이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래도 집에 선풍기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더위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쯤 윤석열이 구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치소 들어가는데 지금 구치소에 에어컨 나오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동부구치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갈 텐데 거기는 에어컨 없어요.
또 윤석열이 생각하면서 또 참아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겨냅시다. 그리고 더울 때 이렇게 백운계 정치 1번지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날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양지열 변호사님 어제 순천에 갔다 오셨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겁나게 더웠죠? 어제 서울은 내일도 36도라고 하는데 어제 순천은 이미 36도를 찍었고요. 그리고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맑은 하늘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구치소가 여름이 제일 힘듭니다. 그쵸? 예, 겨울에는 그나마 사람 온기라도 느껴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십니다. 동부구치소 말고는 지금 예, 에어컨 나온 데 없죠? 예,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고. 독방이라고 할지라도 또 열대야 시작되면요. 참 힘들 겁니다. 또 이렇게 살이 많아가지고. 윤석열이 가는 거 참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 구치소 가서 먹는 거 또 고생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마다 윤석열이 저놈하는 들어가서 정말 고생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거기 재소자님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해요. 네,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도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구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이 아닙니다만 내란 수괴지 않습니까? 이자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임세현 대변인님 지금 나온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3월에 나왔으니까 100일 넘었죠. 네, 4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세상 천지 내란 수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저는 이거 법치국가에 대한 그 훼손했다고 봐요. 이 정의를 훼손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도 그냥 나와서 또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양한 미식 활동을 하면서 강아지 산책하고 뭐 이러고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저는 납득이 안 되고 많은 국민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날씨가 더워지고 습하고 이럴 때도 지금 윤석열 감옥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송영길 대표님을 만나 뵀었어요. 만나 뵈서 이제 구치소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 방을 물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교도관 분들한테 기왕이면 윤석열에게 내 방 쓰게 해라. 그 방이 제일 높은 탑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송영길 대표님이 쓰신 방이. 아이고.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엔 직사광선이 내리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평 정도 되고 그 방이 또 독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사범들이 주로 오는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조국 대표님 방도 그 근처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방을 쓸 게 좀 아마도 조금 확실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더울 때는 약간 화장실 냄새도 좀 세게 나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이자가 구치소에 있을 때 생활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뭐 방도 제일 넓은 방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동을 완전히 다 비워놓고 윤석열만 이렇게 있게 했다. 그때는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치훈 의장님. 이젠 못하죠. 이젠 그렇게 못하고 그 피의자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방어막들이 다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1월 16일 날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돼서 3월 7일 날 우리가 지금 아직도 논란인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납득할 수 없는 그 구속취소 인용 판결 때문에 풀려난 게 121일인가 122일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된 겁니다.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안에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고, 좀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속도를 내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한 3번 정도 소환조사 한 다음에 이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가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낸 것이 저는 매우 시기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명분도 차고 넘치죠.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미 안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부당하게 나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드러나는 얘기들만 보더라도, 소식들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지가 점점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도 빨리 다시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준비 기간에 조은석 특검이 사무실을 서울 고검으로 정했을 때만 해도 왜 검찰로 들어가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신의 한 수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구하느라고 이것저것 시간 끌 것 없이 곧바로 서울 고검에 딱 들어가서 본인이 서울 고검장에 있으니까 너무나 잘할 것 아닙니까? 가자마자 바로 김용현이 구속시키고 또 윤석열이 바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시간을 단축시킨 거 이게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양질 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이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에 후배들을 위해서 수사 실무서를 하나 이렇게 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 실무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저는 뭐 다른 사건은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잡아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조은석 특검의 기본적인 수사 방침이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 와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의 선택도 그랬고 수사의 첫 번째 방향부터가 이 아시다시피 구속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인데 전부 증거인멸 쪽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만들고 나서 나중에 포고령을 가짜로 만들었고 체포 방해한 데 비아폰을 삭제하도록 한다거나 경찰을 동원하고 나중에 재판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지금 김성훈 전 처장에 대해서 이 거짓말하게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라든가 다 이 머리 다른 것들 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구속시키기에 필요한 최고의 가장 적합한 혐의들을 위주로 해서 수사를 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걸로 결과로 봐서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수사들도 잘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선수를 치겠습니다. 아직 2만이 안 됐지만 19,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좋아요가 지금 10,000명이 안 되고 있다. 오늘은 제가 선수를 치고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부탁해요. 어제 오후 5시 20분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사실 이제 토요일 날 2번 조사하고 뭐 조서 보는 데만 5시간 잡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뭘 확인을 그렇게 하고 그랬을까 싶은데요. 그 조사 끝나고 나와서 어제 아침만 해도 많은 언론들이 한 번 더 또는 한두 번 더 부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곧바로 어제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언론들이 한두 번 더 부를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찰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 예언이 틀릴 텐데 지난주에 이병철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요일 날 부르고 곧바로 영장 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구속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야, 이병철 변호사님 정말 자리 깔아야 되겠어요. 내일 모레 나오면은 제가 또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이제 구속이 돼야 100% 맞는 거지만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언했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예언. 윤석열 다음 주 구속된다? 다음 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하고 예. 구속영장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내용을 보면. 그러면 찰스트라다무스 시대 예언가 이병철 변호사의 첫 번째 예언. 윤석열 다음 주 구속된다. 네. 요즘에 참 더운데 교도소에 구치소에 에어컨 있나요? 동부구치소는 새로 지어서 시설이 좋고 예. 여름에도 뭐 어렵지 않게 예. 에어컨 시설도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오래된 게 이제 저 의왕구치소 예. 걸로 가거든요. 그쪽으로 가죠. 예, 주로. 지난번에 갔던데. 맞습니다. 예. 예. 거기는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덥다 하더라고요. 예. 선풍기는 있나요? 뭐 있기는. 근데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온 놈이 다시 들어가는 게 처음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던데요. 100배 힘들죠. 예. 조폭들이 내는 사람들. 예. 조폭들이 뭐 처음에는 뭐 한번 별 달아야지 젊은 애들 예. 갔다 나오잖아요. 2번 다시는 그쪽으로 안 들어간다. 예. 막 싹싹 빌고 울고. 예. 들었지? 자, 일단 지금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대체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언제쯤 할까요?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날짜를 잡고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다른 방송을 통해서 긴급 체포해서 바로 구속시킬 수도 있다라고 조금 더 빠르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검이 겨루고 있는 수사 내용들이 죄다 증거인멸 관련이에요. 그럼 양스트라다무스 하나 붙여줘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틀렸잖아요. 좀 수요일이었고 저는 이제 좀 성질이 급했죠. 제가 젊은 사람이 조금 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고 어제 그거는 제가 느꼈어요. 아까 언론에서 한 번, 2번 정도 더 소환을 조사할 것 같다라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이제 뭐 단톡방에 증거도 나오니까 바로 특검이 이전에는 조사 마치고 들어가면서 다음에 언제 나라고 바로 통보를 했어요. 근데 소환 날짜를 아예 안 잡았어요. 그랬네요. 네, 그리고 박재영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질문지 소화 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구속부터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구속시켜놓은 다음에 가겠다는 거고, 왜냐면 지금 보세요. 뭐 강의구 부속실장 불렀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안덕근이라든가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국무회 관련 사람들 불렀죠. 김성훈도 동시에 그때 당시 비학번 삭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 파악을 했죠. 이게 다 그 사학 후에 뭐 개헌과 관련해서 정당수 부활려고 이것도 증거인멸인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학번 삭제 시 당연히 증거인멸인 거고요. 그 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김성훈이 그 윤석열 변호인이 같이 있을 때는 말 못하다가 나가고 나니까 얘기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 이거는 바로 지금 구속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정말 그 본인이 수사 실무에 쓴 거 그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왔거든요. 질문하기 전에 허정님, 구독, 좋아요는 한국을 세계 최고 국가로 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갑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곧바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잡으면 내일쯤 아마 영장실질 심사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지기현이 갑니까? 일단 영장실질심사 판사 중 전담 판사 중에 아마 한 사람을 무작위로 배당을 할 텐데 지기현이 맡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겠죠. 전담 판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원해서 할 까닭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그리고 또 체포,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환죄는 이번에는 적용을 안 했다고 하고 양지열 변호사님 보시기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뭐 법조인들이 항상 100%라고 말은 못해서 저는 99.999 정도 얘기해요. 이 혐의들이 그렇게 충분히 되는 혐의들입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교롭게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인데 그 나오는 혐의들이 죄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또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개헌 포고문을 뭐 김지원 전 민정수석이 그 문서로 뭐 계엄이든 뭐든 대통령의 그 명령은 다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 문서는 남아있냐라고 해서 강기구 실장이 보니까 처음 개헌 포고령에는 뭐 이걸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지 국방부 장관도 아니라 합참부장만 서명을 하도록 돼 있어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부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12월 5일 다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하게도 다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거 자체가 또 이 사후에 만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덕수도 본인도 서명을 했다가 그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또 폐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놓고 보면요. 계엄에 대해서 계엄이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거짓말로 증거를 만들려고 했고요. 근데 거짓말로 증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것도 새로운 범죄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없앴어요. 근데 그 없앴던 포고문에 윤석열 본인도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또 저질러 놓고 또 그걸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또 폐기를 했어요. 증거인멸이 몇 번이 겹치는 겁니까? 벌써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딱 그거를 일부러 파고든 겁니다. 윤석열 이자가 도망갈 것이 염려된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에 그렇게 밝혔어요. 구속영장 청구서가 66페이지 분량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증거인멸 우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에 그걸 더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팀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놈이다. 그래서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도망할 염려를 강조를 했더라고요. 임세현 대변인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도망이 막 외부로 도망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윤석열은 이미 그 도망의 우려를 보여줬어요.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으로 집행하러 갔을 때 본인의 경호처 직원들 마치 사병처럼 둘러싸서 거기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발언이 뭐 총이라도 쓰고 칼이라도 찌르고 했던 발언이 바로 그건데 그것이야말로 도망의 우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벽을 쳐서 자기가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 도망의 우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속보를 보니까 속보 떴네. 2시 15분에 9일 오후 2시 15분에 영장 심사한다. 한다고 나와. 모레네요. 네. 모레 2시 15분. 그러면은 그날 밤 늦게 구속 영장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마 새벽에 나올 겁니다. 새벽에. 목요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들어가서 그때부터 대기하다가 발부되는 건 목요일 새벽에 나올 겁니다. 목요일 새벽.
얼마 안 남았네. 내일 바로 심사하면 되지 뭘 하루를 뭐 고생을 시키나? 아니 정말 그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곳에서도 어젠가의 단독 이 썸네일 제목이 참 전 인상 깊었는데요. 윤석열의 마지막 소풍 즐기시라 결국은 무기징역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풍을 즐기시라고 하루 정도는 좀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이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조사 받기 전에 한덕수, 안덕근 이렇게 다 부르고 그다음에 박종준 경호처장 불렀잖아요. 박종준은 윤석열이 내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막았는데도 그걸 내쳤잖아요. 근데 김성훈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속보가 하나 들어왔던데 야, 김성훈이 경호처 차장 아시죠? 내란 특검 출석 조사에서 윤석열 변호사가 입회를 하지 않으니까 진술 내용을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 봤을 때 지금 특검이 이렇게 조사할 때 그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좋게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박종준 차장은 배신당했죠. 자기가 그렇게 지켜줬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하고 또 다른 국무위원들 뭐 나 통보도 못 받고 왜 못 받았어요? 글쎄 뭐 내가 반대할까 봐 그랬겠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김성훈 정도나 끝까지 할까 했는데 김성훈마저도 다 뭐 총 보여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빼박 증거가 딱 나오니까 특검이 자신 있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 충성했던 자들 아니 충성도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의리로 좀 지켜주는 사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지 이익만 가지고 꿀만 빨아먹던 자들은 그 단맛 떨어지면 바로 돌아섭니다. 성치훈 의장님 아마 거기에 나와서 조사받은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다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술술 다 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충성파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조금 더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거기서 끝까지 거짓말할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 정도? 김용현은 거의 저는 내란 그냥 공동 우두머리라고 보거든요. 공동 수괴예요. 그렇죠. 김용현 장관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을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성훈 전 차장이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 이것도 사실 그 구속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윤석열이 밖에 나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증거인멸. 증거인멸도 아까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는 그 사후 공문서 작성 그 시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는 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한덕수도 저는 사실 탄핵 전국 속에서는 국무회의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뭐 막으려고 했다. 전 그래서 본인 살라고 지금 그냥 윤석열에 대해서 안 좋은 지원을 다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여다 나오는 기사들 보면 한덕수도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명한 다음에 사후 공문서에 서명한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해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폐기해라고 한덕수가 지금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문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 전두환이죠. 네. 영화 때문에 일부러 그런 아니야. 서울에 보면 갑자기 떠올려가지고 거기 전두광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두환이 12.12 군사쿠데타 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할 때 그 최규화의 그 원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최규화가 나중에 재가해줬잖아요. 사후 재가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규화 대통령이 더 거기다가 시간을 써가지고 사후 재가임을 나중에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결국 전두환이 결국 무기징역 받고 사형 판결 받는데 아주 결정적 증거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후 공문서 조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증거가 될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거든요. 근데 한덕수는 그거를 은폐하고 없애자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한덕수도 저는 단순 가담자 정도인가 중요 임무 종사자인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번에 외환죄가 빠졌잖아요. 외환죄가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전 전략적으로 하나의 카드를 좀 쟁여놓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외환죄에 대한 수사가 실제 아직 덜 진행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외환죄가 결국 군인들 대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인들 내부에서 전 양심 고백 같은 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여인영 뭐 노상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 아마도 군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승진했던 그 라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거기에 손을 뻗쳐서 관련된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김성훈 차장이 입을 막았던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사실 전 수요일도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왜 그냥 소풍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소풍이 아니라 계속 전화 돌릴 거라고요. 본인의 관련된 이 입막음을 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내일 아마 열심히 전화 돌려서 입막음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은 특검이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울어범의 전두광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도 참 이름 잘 지었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픽션이니까 전두환이 누구든지 다 전두환이라는 걸 알지만 왜 전두광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광이 그러니까 대가리가 빛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내가 참 못하겠어요. 중의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나는 것과 미칠광도 네.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전두환이를 전똑광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전두광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면서 참 이름 잘 지었다. 그랬어요. 모레 그러면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뭐 100% 구속이죠. 내란 특검이 조사한 걸 크게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직권남용 이 부분은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이는 뭐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무작위로 불렀다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겠습니까? 일단 정족수만 딱 맞춰가지고 그냥 하려고 조금 야야야 이놈 어때? 좀 이상한데 빼. 이놈은 이놈 뭐 무조건이죠. 오라고 그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들어가지요. 나중에 뭐 만들어가지고 마치 국무회의록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선포문도 나중에 작성한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체포 방해 지시를 한 거죠. 이걸 뭐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박종준, 김성훈 다 나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비화폰 삭제 지시한 거 이건 곧바로 증거인멸까지도 들어가는 거니까 빼박이죠. 여기에다가 또 계엄 관련해 가지고 허위 공보하고 이제 외환죄도 사실 있어요. 평양에 무인기 투입한 거. 그때 평양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박수치고 좋아하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드론 사령부 26명인가 나중에 표창을 주고 뭐 그것도 비밀리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번에 외환죄로 지금 청구를 안 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조사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속이 된 상태에서 혐의에 이거를 추가해서 기소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나왔던 것들은 이제 내란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사실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중환자가 2개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과 외환 2가지 경우에만 재판을 넘길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을 만큼의 큰 죄니까 하나가 내란인 거고 지금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그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들어간 거고요.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마어마한 카드를 하나를 이제 이게 아껴둔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 아까 지금 성층훈 의장께서 잘 하셨지만 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너무나 황당한 짓인 게요. 그 군사작전으로 드론을 지금 적국에 보내서 상대국에 보내서 그 수도 주변을 돌게 만들었다는 건 국제법 위반이에요. 사실 전쟁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 국제법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민감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회의를 그런 식으로 대충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덕수 역할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임세현 대변인님 이번에 특검팀이 윤석열한테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한덕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그래요? 네. 사실상 공범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한덕수가 그 내란 수계에 대행을 했을 때도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헌법재판관을 무작위로 임명을 한다던가 뭔가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봤을 때 그 사실 한덕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범죄 사실을 치우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야지 뭐 나는 그냥
관망자였다. 옆에서 그냥 하라 지시만 받은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적극적으로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등한 행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한덕수가 그리고 덧붙여서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란 수계 대행으로 출마까지 대선 나오려는 그런 시도들을 봤을 때 정말 납득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내란 수계 이 피의자와 그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사후에 공모하거나 계획을 했다는 정황들이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적극적으로 본인 출마를 무작위로 하는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저는 공범으로 의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진작에 한덕수도 구속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한덕수도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덕수가 대신해서 사실 윤석열 대신해서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증거인멸 교사하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자이고 이 자의 별명이 다 아시겠지만 그 뭐 미꾸라지, 뭐 뱀장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본인은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종착점은 윤석열 내란 수계 함께 가는 공범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빨리 이 사람도 빨리 저희가 뭐 일단 출금됐으니까 뭐 신호는 받았지만 빨리 구속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도. 임세현 소장님. 방금 안진걸 소장한테 슈퍼챗 왔어요. 아니 일 안 하십니까? 정어리 TV가 있어서 월요병도 없어졌어요. 양지열, 임세현, 성치훈 세 분 오늘 또 감사합니다. 정어리 TV 100만 빨리 가자. 임세현 식당 TV 제발 10만으로 도와주세요. 임세현 소장님 추종자 모임. 이희성, 오동현, 고북원, 문종태, 이승훈, 최장한, 안진걸 TV 올림. 한 명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매주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33737 33,737원 슈퍼챗 보내셨는데 337 힘내라는 거죠. 네. 임세현 소장님 만나면 제가 그러더라고. 앞으로 337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저희 그 민생경제연구소가 기부하느라고 사실 자금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337만 보내도 된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조사하고 기소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맞아 이럴 때 그게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보면 막 뭐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꽤 맞추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조은석 특검 상당히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놈아 도망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그 부분은 아주 공감이 가고요. 또 하나는요. 이번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이자가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성추훈 의장님, 특검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 지금 밖에 있는 동안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아마도 안에서 메시지를 내면서 그런 강성 지지층을 움직이기 위한 뭔가 메시지를 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아까 얘기가 좀 나왔던 그 외환죄 부분도 처음에 특검이 외환죄 다룰 때 사실 이게 정말 이 외환죄로 유죄를 받아내기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외국과 통모하여 부분 그러니까 북한을 사실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근데 외환죄는 저는 포인트는 외환죄가 이 유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환죄를 들여다봄으로써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외환죄를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 드론을 보냈을 때 그 북한의 반응이 그거였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보내면 이건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더니 윤석열과 그 김용현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드론을 보낸 것도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외환죄 성립 여부에 따라서 왜냐면 계속 보수 진영에서는 이 외환죄 가능하냐 북한 국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드론을 보냈는지 그리고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12.3 비상계엄이 왜 생긴 건지 이 계몽이란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북한의 뭔가 도발을 뭔가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외환죄 수사 과정 속에서 드러날 거라는 거죠. 점점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로 너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넌 특검이 처음에 외환죄 관련돼서 이거 막 강하게 할 때 이거 자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니까 아 이런 생각에서 이걸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검이 점점 약간 좀 믿음직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도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같이 범죄를 계획하고 뭔가 안가 회동에 가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뭔가 도주하는 걸 도와준다거나 완전 범죄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사람들 다 공범이거든요. 전 한덕수가 거기에 딱 해당한다고 봐요. 뭔가 국무회의 열지 않았을 때 자 이거 국무회의 열어야 됩니다. 정당성 갖춰야 됩니다라고 조언했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사후문서 만들었을 때도 이거 사후문서 만들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또 조언한 것. 이런 것들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범죄자의 도주 행위 뭔가 이런 것들을 도와준 건 난 전 다 진배 없이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의 그 유죄도 그러니까 혐의도 너무 명백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 덧붙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석 특검이 현재 정적인 상황 내지는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일종의 피해자예요. 아시다시피 그 보통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그냥 법조계만 있다가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내막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조은석 특검은 직전에 감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감사위원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했었을 때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 측근에 있던 자들이 거의 정말 겁박을 하다시피 이 감사 활동을 막았었거든요. 그걸 직접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놈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돼서 구속영장에서도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도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도 서부지방법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들이 직접 피해자였던 거잖아요. 니들도 당했잖아. 또 겪고 싶어? 나도 겪었어. 알잖아. 이렇게 쓴 겁니다. 오랜만에 동시 접속이 3만 명이 넘었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항상 묘하게 2만 9천 얼마에서 멈추고 그랬는데 오늘 3만 명. 지금은 또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영장 담당 판사가 정해졌네요. 중앙지법의 남세진 판사가 실질 심사를 담당할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 33기라고 하는데 남세진 판사 혹시 양재열 변호사님 아는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요. 예. 지금 20년 차 됐고 아시다시피 이제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들이 가장 중요한 엘리트 코스에 있는 판사들입니다. 법리에 좀 밝고 그리고 또 형사 절차를 잘 아는 사람들을 평일날 같은 경우 그렇게 배당을 해놓고 그가 한 3명 정도 있나? 지금 중앙이 그렇게 돌리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자, 모레 2시 15분에 남세진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직위원 같은 정신을 가진 판사가 대한민국에 또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직위원이나 임세헌 대변인이 왜 이제 그냥 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또 대선 기간이어서 그동안에 직위원의 행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묻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직위원은 이미 재판장에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그 재판장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문제지만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했던 것이 사진으로 드러났고 그러면 이 법원에서도 관련해서 징계든지 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후로 그냥 묵묵무담 그냥 문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뭐 야당에서든 어디서든 빨리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직위원의 행위들 뭐 도덕적으로든 아니면 뭐 불법적으로 했던 것에 대한 분명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위원 같은 사람이 이제 없겠죠. 그리고 이제는 같이 함께 내란에 공모했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과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조차 지금 뭐 서로 지금 소위 말하면 빤스런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윤석열에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위원 할아버지가 와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 기각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그때 슈퍼챗이 와가지고 한덕수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못한 게 있는데 그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정황들이 사실 한덕수 관련해서도 아마 윤석열과 공범일 것이다 계획했을 것이다라는 정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빼박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한덕수는 이번 계엄 선포문에서 총리를 거쳐서만 가야 이게 선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일단 빼박이다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한덕수가 호남에 가서 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호남 사람이다 하고 있지만 한간에 이런 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뭐 패러디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곧 구속될 사람입니다. 서로 사형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이제 한덕수도 사실상 빼박이다. 구속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 들고 특히 저는 이 국민의힘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란의 공범인 한덕수잖아요. 이미 계엄 선포문도 함께 때렸기 때문에 이 내란 공범을 대선 후보로 앉히려고 했던 것만으로도 저는 위헌 정당 심판이 마땅하다 하고 지적을 한번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김종성 님이 약간 걱정을 하는 글을 보내셨는데 남세진 대구광역시 출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대법원 침입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런 전력이 있나 본데요. 아, 근데 대진영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를 해서는 안 될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오히려 대학생들이 순수하게 항의 방문 내지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이번에 그 저 법원 난입 그 사건이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예, 그건 잘 기각시킨 겁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뭐 전혀 없겠죠? 네. 예. 임광재님, 오동현 TV, 안질걸 TV, 정어리 TV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 보내셨는데 임광재님도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또 뭐 새로 멤버로 가입하신 점점 팬들이 이렇게 확장해 가고 계시네요. 야. 자, 윤석열 내일 모레 이제 구속 다시 되겠지요. 아이고 뭐하러 나와 있어요 그래. 나오면 안 되는 자를 그렇게. 그게 바로 세상이 바뀐 것과 안 바뀐 것의 차이겠지요. 자,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가봅니다. 김건희 특검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단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이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원희룡이 하나만 걸린 게 아니죠.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또 핵심적인 당사자로도. 그래 원희룡이 지금 부른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부른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출국 금지까지만 나왔어요. 출국 금지. 원희룡 이자 정확히 봐야지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는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 혹시 그 말 기억하세요? 갑자기 막 어디 뭐 전화 받고 성질 내고 막 그러면서 취소해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 정치 생명을 걸겠다. 장관직도 걸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뭘 걸래? 뭐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그랬어. 애썼다. 저런 소리를 지를 때만 해도 윤석열 김건희가 만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성치훈 의장님? 예, 저것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SSC라고 해야 되죠. 예, 전형적인 SSC죠. 그러니까 본인이 캥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이 걸만한 정치 생명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뭘 걸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말한 반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간판 걸어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간판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이 뭐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여기서 원희룡 장관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의혹에 있어서 결국 그 주가 조작을 하려면 그 큰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뭔가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딱 이슈, 뉴스를 하나 내줘야 되는데 삼부토건 대표가 이 원희룡 장관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그거 모르고, 그럼 몰랐다면은 삼부토건 대표가 왜 나랑 같이 있는지 몰랐다면 완벽하게 무능한 사람인 거고, 알고 있었으면은 사실상 공범인 거죠. 그러니까 압력인가 뭔가 청탁을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례 그 기사를 딱 만들어낸 다음에 주가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성, 지금 뭐 다른 거 원희룡이 이걸 얼마나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확인할 것도 없이 지금 드러나 있는 그냥 정황으로만 봐도 너무나 유력한 공동 혐의자로 보여지는 거죠. 원희룡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건 무능한 사람이었던 거고, 그냥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는 아주 무능한 장관이었습니다라는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마 곳곳에 남아있는 이 증거들, 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거기에 있는 뭐 증거들
카톡 증거들 여기에 원희룡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을까? 저는 이 그 특검이 괜히 출국금지 조치 내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방송에서 막 다른 보수 패널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보수 패널들은 이거는 그냥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서 혐의가 뭐 좀 증거가 확보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특검이 아무나 출국금지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그래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신청을 내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어떤 사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원희룡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만 저는요 그것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구제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늪에 빠집니다.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한번 그렇게 나쁜 짓에 발을 담근 뒤로는 이제 한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잘못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되고 이제 범죄자 동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임세현 대변인 원희룡이는 그래도 당의 대표를 했던가? 대표는 안 했고요. 대표는 안 했고요. 네, 그냥 제주지사 하다가 예. 근데 윤석열 때 이제 인수위 때 기획위원장, 인수위에서 기획위원장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근데 왜 윤석열한테 그렇게 꼼짝 못했을까요? 저는 윤석열보다는 김건희와 뭔가 좀 깊숙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의심이 듭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이거 아까 뭐 원희룡 장관이 잘 얘기했는데 뭐 고발하십시오 했는데 그 당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해놨습니다. 원희룡 고발해놨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도 이제 아마 이루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평건도 당연히 지금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희룡도 곧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당시 기억이 좀 오래됐잖아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된 사안인데 그 당시 기억을 들춰보면 당시에 이제 이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원희룡 그 당시 장관이 계속 전화를 받으러 나가요. 그 회의 때. 그러니까 주요 이제 당의 관계자들과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이제 뭐 모종의 회의를 할 때도 계속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데 장관이 그래도 꽤 높은 고위직 아닙니까? 계속 어딘가에 무슨 마치 이렇게 보고를 하듯이 전화 받으러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본인보다 윗사람일 거 아니에요? 장관인데. 그러면은 저희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본인이 메모를 막 적어요. 적었을 때 저 아까 나왔던 원희룡이 막 얘기 막 하잖아요. 뭐 전면 무효하겠습니다 할 때도 마치 메모지를 읽으면서 말했던 장면이 뭐냐면 무효화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다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시켜서 한 말이라고는 의심이 안 되고 누가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어떻게 장관이 해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통해서 이게 밝혀지기 전에 빨리 차라리 백지화하라는 뭔가 모종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아마 지금 특검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이 당시에도 국토부에 나온 조사 자료도 삭제하고 은폐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막 바뀌고 약간 분리했던 페이지 빠져 있고 나중에 막 뒤섞여 있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원희룡은 애초에 인수위 들어갈 때부터 무언가의 지시 혹은 공모에 의해서 이 양평고속도로가 그때부터 뭔가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인수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가 갑자기 KDI의 예타를 이겨내면서까지 무슨 어디 업체 두 군데의 조언에 의해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 거기에 원희룡이 처음부터 관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도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방송까지 하면서까지 간 거거든요. 이 원희룡도 소위 말하는 빼박입니다. 빼박. 보스형님 TV님께서 25,500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제가 특별할 때만 액수 소개해드리는 거 알죠? 원희룡도 구속해야 한다에 난 500원 건다. 왜 2만 하면서 25,500원 보내주셨는데 보스형님 TV님 다리는 좀 많이 나으셨나요? 지난번에 다리를 다 부러뜨리셔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정필성님 원희룡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네. 이런 건 또 임세현 소장님이 알려주셔야 재밌죠? 네. 원망해도 이제 늦었다. 희덕거릴 땐 좋았지?
용산에서 다 써먹고 버려진 자 오마나까세요. 오마카시. 네. 오마카세. 그 원희룡 씨의 사모가 아마 의학적으로 좀 지식이 있으신 의료인이잖아요.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좀 다양한 분에게 상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남편부터. 네. 김영일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양지열 성님, 성치훈 대변인님, 임세은 식당 주인장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자영업이나 주유소 폐업한 곳이 많아 안타깝네요. 이재명 정부에서 서민들 지갑 두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영일님 감사드리고요. 김영일님 회원 가입해 주시니까 아까 조영신님 글 보고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제가 실직을 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었는데 잠깐 탈퇴를 했습니다. 방송은 꾸준히 보면서 좋아요는 누르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되면 바로 재가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보면서 힘을 얻고 즐겁습니다. 그러셨는데 조영신님 전혀 그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회원 가입하신 분들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하면 저는 감사하고요. 절대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우리 정어리 TV지 뭐 그런 거 전혀 부담 안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왜 원희룡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주지사를 하면서 중앙정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때 초기부터 윤석열과의 어떤 도톡한 관계가 어딘가에서 맺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이 제일 처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쪽에서 공격할 때 가담했던 게 기억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일타 강사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원희룡이.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던 양평권 관련해서도 세상에 국민들의 수십 년 민원사항이었던 고속도로를 갑작스럽게 이후겠다고 백지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아까 이제 삼부토건도 말씀하셨었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 번 잘못했다라기보다 그때부터 어떤 정치적인 미량 내지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뭐 민주당에 대해서 간판을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시면 2023년 7월이면요 윤석열의 가장 힘이 어찌 보면 셀 때였었고 거기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누가 그 결과를 알겠습니까? 자신 있었던 거예요. 이 정권에서 검찰 들고 가면 나는 100% 무죄인 거고 니들만 지금 어떻게든 거꾸로 무조건으로 당할 거야.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나 무도한지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이런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백지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지금 장관이라는 사람이 공당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해산하라고요? 단간판을 내리라고요? 민주주의 기본조차도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든 군림할 수 있다는 거를 저 때도 즐기고 있었던 거고 그 힘을 물려받고 싶었기 때문에 삼부도 같이 개입을 한 게 아닌가. 끝까지 이 정권의 시작과 끝에 같이 있었던 자라고 저는 봅니다. 와우님 잊지 말자 원희룡 옆에 이천수. 그러셨는데 근데 성치훈 의장님 이천수는 왜 그랬을까요? 난 그것도 참 궁금해요. 또 제가 02학번이라 2002년 월드컵 영웅들을 참 뭐라고 하기가 그런데 그냥 축구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인천 축구 생각해서 그냥 뭔가 인천시장 뭐 인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인천 축구 관련된 거 좀 도움을 얻는 그냥 이천수는 그냥 우리 쪽에서 손 내밀면 또 우리 또 축구 도와준다고 하면 축구 손 잡고 약간 그런 분이에요. 그 이천수가 아시잖아요. 뭔가 그렇게 축구는 정말 잘했지만 그렇게 뭐 다 축구 이외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천수가 축구 잘했나요? 축구는 잘했죠. 그 원희룡과의 투샷 때문에 축구도 못한 걸로 잘하긴 잘했어요. 그리고 저희 송영길 시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인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도와주면 그냥 다 손 잡는 그렇기 때문에
이천수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원희룡 얘기 좀 하죠. 굳이 뭐 우리가 이천수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 당시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왜 이천수 선수가 왜 갑자기 원희룡 옆에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분명히 김건희가 야 이천 옆에 붙여라고 했다. 그것도 있었죠. 맞아요. 의료인 이천. 의료 이천. 의사 이천처럼 이천. 이천에 뭔가 꽂혀서 야 그럼 이름 이천수인 이천수 옆에 붙여라. 길하다. 길하다. 그런 이러면서. 얘기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요. 근데 그랬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원희룡은 그냥 그 올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라는 코인에 올인했다가 지금 쪽박 찬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원래 제주도지사 하기 전에 서울시장 하고 싶어 했잖아요. 원래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서울시장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제주도로 어떻게 보면 밀려난 거고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정치 하고 싶은데 이제 재기는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윤석열 코인에 아주 큰 배당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그냥 과도한 투자는 이렇게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윤석열 코인에 올인했다가 쪽박찬 케이스. 네. 그 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됐다는 게 문제죠. 그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전주에서 작전주. 예. 조작 정권이네요, 다. 진짜. 네. 그렇죠. 그나저나 이제 김건희가 또 언제 소환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윤석열 구속되고 그다음에는 곧바로 김건희 아니겠어요? 네, 당연하죠. 김건희는 사실 이번 달을 못 넘긴다는 게 다수의 정설입니다. 이번 달 안에 구속되고 수사받고 할 것이다라는 게 정설이고 사실 혐의는 이 내란 특검의 윤석열 내란 수의 피의자보다 김건희가 훨씬 많아요.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것만 16개고 그리고 또 약간 재미난 것은 저희가 김건희 관련돼서 고발한 것들이 지금 쏙쏙들이 김건희 특검을 다 가고 있거든요. 이첩됐다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고발 건이 뭐 특검으로 이제 이관됐다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 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사건은 조금 더 지금 16개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특히 김건희 건은 굉장히 사안은 많은데 그동안에 나와 있던 증거와 증언과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는 말할 것도 없고 양평 말씀드린 양평고속도로 건도 그 당시에 고발했던 건과 여러 의원들이 의혹 제기한 건들을 비롯해서 증거와 증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로는 오히려 이 수사가 하고 있는 이유는 나머지 것들 다 정돈이 됐기 때문에 삼부토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건희도 곧 소환돼서 조사받으면 아마도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요새 이제 러브버그가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창궐 하고 있는데 러브버그처럼 둘이 붙어서 감옥 가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러브버그가 일주일 되면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러브버그하고 거의 운명이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같이 붙어서 이제 사라질 운명이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하면 다 나오겠지만 참 해도 너무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작자들이에요. 어느 정도 참 그러니까 기본이 없는 거죠. 해먹어도 인간이 해먹어야지 있는 대로 다 헤쳐먹으려고 한 것이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어떻게 주가 조작으로 돈 버는 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데 정권을 잡았다고 잘 가고 있는 고속도로를 휘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심지어 지금 마약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백혜령 경정 인터뷰를 했는데 백혜령 경정은 확신을 해요. 윤석열, 김건희는 마약 사업 총책이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본인이 겪었던 수사 정확하게 그거를 공표하기 직전에 마치 최이병 사건처럼 그걸 막았었고 그 막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모신 상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직접 오고 있고 알고 봤더니 그 대통령실에 연락을 했던 사람 조병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종호 사단에서 승진을 시켜서 우리 쪽에서 경찰 한 명 꽂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김건희와 연관이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16건이나 되는 혐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건희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쭉 해왔던 일들이 뭔가 다 그 범죄와 연루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실제로 장모는 이제 한번 구속돼서 법정형까지 실형까지도 복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굉장히 어둡고 썩은 부분의 대표적인 자가 윤석열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검사, 고위직 검사라는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있으면서 그걸 뒷배삼아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안 걸리고 계속해서 계속 그걸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검찰하고 검찰총장하고 검찰총장을 넘어서 대통령까지 되다 보니까 이젠 두려움조차 없이 그런 짓거리를 저질렀던 것이고 결국엔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있다가 나중에 권좌에서 내려오고 나면은 그게 다 드러나려나? 그럼 뭘 해야 되지? 계속 집권을 해야겠다라는 게 결국 개헌까지도 이어졌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가 편하면 편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철저하고 치밀하지도 않고 그냥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쁜 짓을 수도 없이 저질렀던 게 이번에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김건희는 언제 들어가는 얘기들을 잠깐 하셨다고 하는데요. 민중기 특검이 이 김건희 특검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7월 2일입니다. 지난주에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워낙에 준비 기간조차 없이 발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오해 김건희는 아직이라 생각하셨지만 이제 일주일도 안 된 거 오늘 7월 7일이죠. 5일 된 겁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 결과들로 나올 겁니다. 요즘에 또 김충식 얘기가 많이 나와요. 김충식이가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죠? 최은순, 엄마 최은순과 모종의 내연의 관계. 내연남 관계란 얘기가 이제 다수의 정설이죠. 김건희 뭐 양아버지 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네. 실제로 윤석열한테 사위라고도 부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모녀간에 좀 정상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40 넘게 살면서 이렇게 좀 이런 식의 사람들과 이런 가족 관계는 좀 처음 봅니다. 정말로요. 모녀가 같이 무슨 주가 조작을 하질 않나. 어머니도 내연남이 있으시고 또 따님도 뭐 여러 가지 뭐 전 남편 등등해서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하는 게 좀 과연 정상인가?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사실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이거 정신과 영역이 지배당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대단한 김건희 씨 일가 때문에 한편으로는. 김충식 이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슬슬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죠. 김충식.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름이 자꾸 나와요? 뭔가 지금 막혀있던 이 방어막들이 사라지니까 그걸 막고 있던 뚝이 무너지니까 이제 정보가 하나하나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막아줬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뭐 어떻게 범죄 혐의가 지금 16개나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에서 시작했겠죠. 근데 그 당시 검찰총장 되기 전에 이게 고위공직, 고위검사를 만나보니 이게 막히네? 이게 막아주네? 이게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가능하네라는 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저는 약간 주가도둑이 나라도둑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 주가 조작해도 검찰총장 남편이 있으니까 막아주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 다 한 거죠. 뭐 고속도로부터 해서 뭐 다 바꿔가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왜? 과거에 막아줬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범죄 혐의에는 아마 온 가족이 다 연루되어 있을 거라 보고 그걸 다 막아주던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이름도 나오고 김충식이라는 이름도 새로 나오고 아마 이름이 나왔으면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제보가 또 이어질 겁니다. 나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거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나쁜 짓 했었는데 이런 제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나중에는 이제 이 김건희를 둘러싼 김건희가 윤석열을 이용해서 대체 어느 짓까지 했는지 어느 범죄까지 했는지가 나중에 싹 다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방금 들어온 속보 보니까 윤석열이 내일 모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제 들어가면 끝이니까 뭐 모든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절 변호사님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인이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는 대부분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속될 것이 명백해 보일 때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직접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무슨 대단히 무슨 그래 해줄게. 아이고 어디 지금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래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을 위한 거긴 하지만 그 구속 그 심사를 하기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강제로라도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뭘 자기가 대단하게 무슨 시혜라도 베풀듯이 저딴 소리를 하고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7월 햇볕 쨍쨍 뜨겁습니다. 뜨거운 햇볕은 못된 것들을 살균시키죠. 이번 여름 그런 더위가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깨끗하게 말리고 그런 7월이 될 거니까요. 더워도 조금만 참으시고 여러분들 더운데 또 좀 시원한 소식을 하나 더 들려드리고 일부를 마무리하지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다. 진작에 돌파했는데 무슨 소리? 이게 리얼미터 조사라는 겁니다. 리얼미터 아시다시피 좀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짜죠. 인색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 파죽지세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한 걸 보면 잘하고 있다가 51.7, 잘하는 편이다가 10.4 해가지고 62.1%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59.7, 그전에는 59.3, 그 다음에 그전에 58.6 계속 올라가고 지금은 잘하고 있다가 62.1을 기록했어요. 부정평가는 31.4. 이것도 2.2%포인트 내렸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51.7, 잘하는 편이다가 10.4인데요. 이게 모든 연령대에서 20%를 제외한 모든 층에서 과반 지지를 받았고 지역별로도요. 광주 전라 76.9 뭐 그렇지만 지금 부산 울산 경남도 58.2 대구 경북도 53.9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죠? 임세현 대변인님? 예, 그럼요. 지금 잘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속도를 내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고 심지어 이제 대선 당시에 뽑지 않았던 분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증빙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지금 사실 외교 활동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은 외교 활동을 할 때 혹은 순방을 가거나 할 때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은 제외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뭐 한미 정상회담 뭐 등을 비롯해서 뭐 에이펙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또 유엔 총회도 있고 하는 일들이 줄줄 있기 때문에 또 이 상승 효과는 아마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소비 쿠폰 이제 지급받게 되면 그때 이제 더 효능감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사실 임세은 대변인님이나 성춘 의장님한테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사실 좀 제가 좀 바보 같은 건데. 아유, 아닙니다. 못할 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못한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성춘 의장님한테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규재 전 주필이요. 네. 이제 그동안 뭐 쭉 보수 쪽의 스피커였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 때부터 이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다시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하는 것을 두고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옮겨서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다.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인다. 이러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대통령 주변에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뭐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를 지지해 줬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쓴소리 하네 하면서 뭐 조규재 씨를 멀리할까요? 그럴 뿐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조규재 씨한테 뭐 연락을 한다든가 저는 조규재 씨가 저렇게 자꾸 조규재가 아니고 정규재. 아, 정규재. 네. 조규재가 누구였지? 정규재 아무튼 정규재 씨가 저렇게 글을 올릴 때마다 언젠가 이런 글이 또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대통령이 연락이 왔다.
아니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역시 뭐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든지 뭐 저는 단순히 그냥 선거 때 만나고 선거 때 지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워낙 바빠서 그렇지 아마도 정규재 씨가 계속해서 뭔가 지적하고 있는 거 알고 보고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피드백 언젠가 주시겠죠. 지금 행보봐 보십시오. 지금 보수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수렴하면서 합리적으로 뭔가 그러면서도 뭔가 다들 그 자신을 찍지 않았던 사람까지 설득하는 과정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규재 씨의 저런 목소리 그냥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저걸 또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잘하고 있죠. 오죽하면 제가 엊그저께 그걸 재미있게 봤는데 JTBC에서인가? 보수 패널들 있잖아요. 장성철, 윤희석, 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뭐 잘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쑥스러워하면서 머쓱해하면서 잘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양재열 변호사님 보시기에 예.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건 놔두고 예. 혹시 이런 부분 좀 아쉽다는 거 뭐 있어요? 아쉽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기에는 별로 안 보여요? 아니 이제 속도 조절을 이제는 좀 휴가철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비 쿠폰 하고 나서 저는 이게 뭐가 반갑냐면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게 대통령 개인에게 그치는 걸로 아니라 저러면 이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기는 거고 그 국민들의 인식이 있으면 좀 더 활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렵다라고 해서 소비쿠폰도 지금 발급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한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잘해서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나라가 이렇게 좀 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기를 뚫고 나가고 지난 겨울 있었던 그런 계엄으로 인해서 생겼던 어떤 암울한 부분들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쿠폰 발급까지 끝나고 나면 휴가 좀 가셔서 그 참모들도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30시간 일하고 싶으시잖아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 네, 30시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이거 밑에 사람들 죽어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출근하는 척하고 출근을 안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퇴근하는 척하고 퇴근 안 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거는 저는 아무리 체력이 좋으셔도 쉴 때는 쉬어주셔야 밑에 사람들이 그렇죠. 비교할 걸 겁니다. 비교해야죠. 사실 윤석열하고 비교하는 거는 가당치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이제 오죽 바랄 게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좀 적당하게 하십시오 이런 건데 잘할 거라고 믿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시골 마라톤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너무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나중에 이제 처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스텝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베스트를 다해서 움직여야지 지금부터 뭐 이렇게 스텝 밟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간단치 않은 거죠. 손볼 것이 한두 가지라야 뭐 이것저것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얼굴이 아주 찌그러지던데 그런 정도 마음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좀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고 힘을 모아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은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할 때는 박수를 쳐주고 힘을 불어넣어줘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니까 뭐 이런 소리도 중요하죠.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힘을 좀 불어넣어줘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2부에서는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법사위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죠.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후배죠? 예,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예요. 명문. 많이들 계십니다.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양재열 변호사님, 임세은 대변인님, 성치훈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